우리 일부에서 우리 그 박은혜 부소장님께서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박은혜 부소장님을 만나려고 하면 대동학원 입시전략연구소를 찾아주시거나 또 그다음에 전화를 하시면 언제든지 여러 학부모님들에게 상세하게 입시 정보에 관해서 정보를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온라인 설명회, 재수 성공 설명회를 하고 2월 6일 날 재수를 할 때 국어, 영어, 수학, 탐구 과목을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배워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2월 6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국영수 탐구에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온라인 설명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설명이 된 부분을 잠시 제가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정시가 확대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재수를 할 때 일반적으로 재학생은 수시, 재수생은 정시, 이게 일반적인 공식이죠. 정시가 확대됩니다. 특히 약 한 수시 2월 6일까지 감안을 한다면 서울 주요 대학은 50% 가까이 육박을 합니다. 그렇다면 재수생들이 활기를 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입시 과목이 통합 수능으로 바뀌었죠. 옛날에는 뭐 인문계, 자연계 이래가지고 인문계 과목이 따로 있었고 자연계 과목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합 수능으로 바뀌었습니다, 입시제도가. 하지만은 서울 주요 대학들, 자연계 주요 대학들은 역시 자연계 과목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목의 범위 자체가 현 고3들은 새롭게 하는 과목이지만 재수생들은 작년에 다 배웠던 과목 중에서 일부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국어 같은 경우는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또 수학의 경우에는 자연계 같은 경우에 확률과 통계, 확통, 미적분, 기하, 작년에 다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하면 됩니다. 수학의 두 범위가 빠지게 됩니다. 고3들은 새롭게 해야 되지만 재수생들은 수학에서도 범위가 축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수생들이 정말 활기를 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약대가 학부로 전환해서 약 1600명 정도를 약대 학부에서 뽑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연계 상위권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대학 정원이 상위권, 최상위권, 약학, 수의, 약학계까지 최상위권 대학의 1600명의 공백을 채우게 됩니다. 정말 자연계 학생들에게는 올해 절호의 기회다, 최상위권. 그 다음 또 하나는 뭔가 하니까 EBS 연계가 축소됩니다. 여러분들 EBS 연계가 이때까지 70%였는데 50%로 축소가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EBS 연계, 우리가 정부가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EBS 교재에서 유사 문제를 그대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기를 하면 어느 정도 점수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EBS 연계가 50%로 줄어듭니다. 이제는 암기만 해가지고는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해를 더 해야 되겠죠. 이거 역시 학습량이 많은 재수생들에게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내용들이 일부에서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재수생의 성적이 얼마나 높은가, 재수생의 성적이 얼마나 높은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재수생들의 비율이, 여러분들 제가 아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정시 합격자 중에서 재수생들 비율이 서울 주요 대학들은 약 30%에서 35% 가까이 되고, 스카이대 같은 경우에는 약 60%에서 70% 정도가 재수생 합격생 비율입니다. 넘기세요. 그런데 그럼 이 재수생과 고3의 성적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도표를 먼저 볼까요? 재수생과 고3의 표준 점수 평균 비교입니다. 국어가 있고 수학과 수학나가 있죠. 자, 국어에 재수생들은 노란 도표, 노란 막대기, 재학생들은 빨간 막대기인데요.
국어 같은 경우는 약 98점에서 110점, 국어의 표준점수 평균이 12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그 다음 수학을 볼까요? 자연계 수학과의 경우에 재수생들은 105점인데 그 다음에 재학생들은 97점 정도. 인문계 같은 경우는 수학나 재수생의 표준점수 평균은 108점인데 재학생은 98점 정도가 됩니다. 국어, 수학 두 과목에서 표준점수 평균이 20점 가까이 재학생과 재수생 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표준점수 20점 차이라는 것은 자연계 의예과 같은 경우에 최상위권 의예과에 갈 학생과 최하위권 의예과에 갈 학생의 표준점수 차이입니다. 즉 고3은 최하위권, 열심히 공부해도 최하위권 의예과, 그런데 재수를 하면 최상위권 의예과에 갈 수 있다. 부산 지역을 바꾸고 이야기한다면 재수생들은 부산대학을 가는데 재학생들은 동아대학을 가야 된다. 이런 점수 차이가 표준점수 20점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고3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왜 그러면 성적이 안 나오는가? 왼쪽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019학년도 서울시 교육청에서 고3들 중에서 3월, 6월, 9월 수능 다 시험을 치른 고3 재학생들의 전수조사입니다. 뭔가 하면 국어, 수학의 100분위 평균 비교입니다. 자, 파란 도표 보면 3월 달에 고3 학생들 파란 도표가 98점이죠. 100분위 98점인 학생이 6월 달 되니까는 95점이었습니다. 9월 모평 때는 100분위가 평균이 93점, 수능 때도 역시 93점이었습니다. 아니, 고3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3월달 성적이 제일 좋은 성적이고 수능 때 성적이 제일 안 좋습니다. 100분이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3월달 때는 100분이 98점을 받은 학생은 자기보다 그 위에 2명이 잘하는 학생이 있었고 그 2명밖에 없었는데 6월달 되니까는 100분이 95점이라 이 말은 자기보다 잘하는 학생이 5명이 늘어났다. 그 5명 중에 3명은 재수생이다 이 말이죠. 6월달부터는 재수생이 6월 모평에 가시를 합니다. 그런데 9월달 되니까 93점이 되죠. 자기보다 잘하는 학생이 7명이 늘어났습니다. 아까 3월달에는 2명이었는데 7명이 늘어났으니까 5명의 재수생이 또 가미되었죠. 9월달 되면 재수생 중에서 반수생들이 또다시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재수생들이 시험에 응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고3들의 100분위 성적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만큼 재수생들이 이렇게 성적이 잘 나옵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이걸 우리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고3들은 내신 준비하랴, 수시 준비하랴, 그러면서도 정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수생들은 오로지 정시에 올인을 하게 되고 특히 목표의식이 뚜렷한 학생들이 재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수생들이 성적이 높을 수밖에 없죠. 자, 넘어갑니다. 왜 이렇게 재수생의 성적이 높을까?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1부에서 그 대학 정원을 보면 고3들, 내년도 고3들 그리고 올해의 수능 응시자들이 한 50만 명으로 본다 그랬는데 대학 정원이 55만 명입니다. 4년제 대학이 35만 명, 전문대학이 20만 명. 그래서 대학을 가려고 하면 다 가게 되는 거죠. 그랬는데 결국은 좋은 대학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재수를 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재수생들의 성적이 좋은가? 우리 대동학원과 은석학원에서 쭉 그 이제 재수를 하는 학생들, 전국에 수능을 한 애들, 특히 우리 작년 같은 경우는 부산대 전체 소속, 을지대 전체 소속 다 나왔는데 이 전체 소속을 한 학생들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면 고3 때 공부를 하고 재수할 때 공부를 해보니까 고3 때는 이해를 하지 않고 암기만 했는데 재수를 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나와 있는 1번과 2번이 같은 내용입니다. 재수를 하면 수능에 대한 절대적인 학습량을 확보할 수 있다. 즉 오로지 정시에 올인하니까 수능에 대한 절대적인 학습량을 확보할 수 있다.
고3 때는 내신하랴 수시 준비하랴 학습량이 확보가 안 됐는데 재수를 하게 되니까는 절대적인 학습량을 확보를 해보니 수업의 내용이 이해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재수를 하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고3 때 그냥 암기했던 것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해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 실제로 상위권 애들은 심지어는 출제자의 의도까지 파악이 되더라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결국 대학 수학능력시험이라는 것은 대학에서 수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대학 수학능력시험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공부를 재수하면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재수생의 성적이 높은 이유는 세 번째, 고3 때 수험 대책에 대한 반면교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반면교사라 그러면 잘못된 부분,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넣는 것을 반면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3 때 수험 대책이 어쨌는데 하니까 여러분들 고3 때 보면 수시 준비를 하다가 논술 준비를 하다가 정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좀 우왕좌왕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수시 준비를 하면서 담임의 협조를 못 얻어가지고 자소서나 면접에 불충분한 대비를 했다라거나 그리고 또 논술 준비도 그냥 무작정하면 응시를 해본 실제로 우리가 논술을 준비를 하려고 하면은 각 대학 논술 경향을 파악을 한 후에 논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논술에 응시를 했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고3 때 수험 대책이 우왕좌왕한 그런 것에 관해서 반성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수생이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죠. 즉 재수를 하게 되면 4번에 다양한 선택지 일단 재수를 먼저 선택을 하면 자신이 가고 싶은 학과를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표 학과를 먼저 선정해야 되겠죠. 목표 학과를. 그리고 난 이후에 목표 대학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목표 학과의 정시 지원 가능 점수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목표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사실 뭐 우리 대동하원이나 은서강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딱 들어오면은 작년에 실패한 원인을 먼저 분석을 해서 수시에서 얘가 왜 어떻게 실패를 했을까. 그 다음에 실패한 원인을 분석해서 이 학생이 대학을 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서 그 방향대로 지도를 합니다. 이걸 로드맵을 하는데요. 이런 로드맵을 설정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준비를 시키죠. 그래서 이 학생이 작년에 수시에서는 이렇게 실패를 했는데 올해도 역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수시를 포기. 그런데 이 학생이 작년에 수시를 갖다가 선택을 했지만 이 부분을 보완을 했으면 수시에서도 갈 수 있을 터인데 보완이 안 되었구나. 그러면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수시에도 지원을 시켜봅니다. 그리고 또 이 학생이 전년도에 논술 준비가 부족했다 싶으면은 논술 공부를 집중적으로 시키면서 논술의 최저 등급을 확보할 수 있는 몇몇 과목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시켜가지고 논술로서 대학을 갈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안 되면 정시에 올인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재수를 하게 되면은 고3 때 수험 대책에 관해서 잘못된 부분을 보완을 해서 다양한 선택지로서 오로지 정시에만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에서도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준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재수생의 성적이 높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재수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공교육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사교육이라는 것은 학원 교육인데 학원 교육의 사교육은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했던 그런 교육이 아니라 생각하는 교육으로 바뀌게 됩니다. 목표 대학의 선정부터 목표 대학의 합격까지 이렇게 해서 재수생의 성적이 높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수는 어찌해야 되느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재수를 하는 나이가 보통 19세, 20세인데 앞으로 남은 인생이 50년입니다. 50년 이상이죠. 50년 이상을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1, 2년 정도 자기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 이건 정말 효율적인 투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수를 할 때 누구나 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방법으로 열심히 한다면 그것은 좋은 대학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법으로 열심히 한다. 이런 경우 사실은 본인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부모님도 그걸 잘 모르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제 학원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재수를 할 때는 무조건 학원을 선택해라. 이렇게 제가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독학을 하면 자칫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3 때 공부한 습관 그대로 우왕좌왕 공부할 수가 있어요. 혼자서 할 때는. 왜냐하면 수시 준비를 하다가 또 정시 준비를 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혼자서 정시 준비를 한다고 온라인 인강에 집중합니다. 그럼 인강이라는 것은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아도 돌아서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혼자서 인강을 듣다 보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지도 않으면서 인강에 매진합니다. 이러니 책상에는 오래 앉아 있어도 학습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재수를 할 때는 저는 무조건 학원을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학원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첫 번째, 관리를 받는다는 거죠. 관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받는다는 것이 일점의 첫 번째는 생활관리 아니죠. 생활관리. 아침에 7시 50분까지 학원을 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오후 5시까지 정규 수업을 하고 밤 10시까지 또 자기 주도 학습을 합니다. 아침에 7시 50분까지 학원에 오지 아니하면 학원에 담임 선생님이 집에 전화를 해서 왜 안 오는지 파악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학원에 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학원에 오게 되면 목표 대학을 설정을 해서 그 목표 대학에 가기 위해서 매월 관리를 받습니다. 그래야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겠죠. 관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학원을 와야 된다. 두 번째, 학원에 오면 자기와 같은 애들과 함께 공부를 합니다. 즉 경쟁심이 유발됩니다. 경쟁심이 유발되어야 공부가 효율적으로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해서도 학원에 와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기 혼자서 요즘 인강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지만 그러한 정보는 잘못된 거짓 정보도 가짜 뉴스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큰 학원을 선택을 해서 대학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얻어야 됩니다. 요즘 200개 대학에 전형 요강이 200개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도 학원에 와야 된다. 그래서 학원에 와야 되는 이유는 관리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또 공부를 하며 효율적인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학원에 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넘깁니다. 자, 그러면 학원을 선택하려고 하면 학원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럼 학원은 일반적으로 기숙학원과 통학학원으로 나뉘어집니다. 기숙학원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학생들이 24시간 학원에 가서 먹고 자고 공부하는 곳입니다. 통학학원은 집에서 먹고 자고 하고 아침에 학교처럼 갔다가 집에 오는 학원이죠. 기숙학원을 보낼 것인가 통학학원을 보낼 것인가, 결정의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관리 능력이고 하나는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이죠. 자기 관리 능력이 있으면 통학학원을 가도 상관없습니다. 자기 관리 능력이 부족하면 기숙학원을 가야 됩니다. 자기 관리 능력의 가장 소소한 부분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기숙학원은 아침에 일어나고 싶지 않더라도 무조건 일어나야 됩니다. 통학학원은 오늘 나는 몸이 불편해, 오늘 자야겠어, 오늘 12시에 학원 가야 되겠어, 이렇게 해서 12시까지 자고 갈 수도 있는 것이 통학학원입니다. 아주 소소한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관리 능력이 있으면 통학학원을 가되 자기 관리 능력이 부족하면 기숙학원을 가라. 또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을 관리해 줄 능력이 있다면 통학학원을 보내세요. 아침에 일찍 깨워서 밥도 해먹이 가면서 학원에 보낼 수 있다면 통학학원을 보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자신이 없으면 기숙학원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적 부담의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에 같은 경우는 기숙학원을 보내려고 하니까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듭니다. 지방은 좀 쌉니다. 우리 은수학원 같은 경우는 한 2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통학학원 같은 경우는
그보다 비용이 한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뭐 부산 같은 경우는 뭐 한 100만에서 150만 원 정도만 되겠죠. 교재비하고 뭐 식대 다 포함해서. 그래서 그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도 고려해야 된다. 그런데 이 기숙학원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기숙학원과 부산 근교 기숙학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기숙학원들이 좀 상당히 많이 비쌉니다. 약 350만 원에 40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부산 근교 우리 은석학원 같은 경우는 250만 원이고 또 부산에도 또 뭐 한 300만 원 정도 하는 기숙학원도 부산 근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숙학원이 이렇게 비싼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우리 학원과에 있기 때문에 잘 알죠. 학원이 자가 건물이면 임대료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좀 비용이 쌉니다. 우리 은석학원은 자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학원에 비해서 한 50만 원 정도 쌉니다. 다른 학원들은 임대기 때문에 50만 원 이상 비싸죠. 고려해 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숙학원은 생활을 다 맡기지 않습니까? 생활을 다 맡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중요합니다. 잠자리라거나 식사라거나. 그래서 부모님들이 기숙학원을 결정할 때는 학원에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학습 콘텐츠 중요하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방문을 하고 결정을 하라. 반드시 방문을 하고 결정하라. 수도권에 가려고 하더라도 서울까지 가셔가지고 직접 방문을 해보고 결정해야 됩니다. 온라인에 나오는 홈페이지에 보고 결정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은석학원 제가 자랑을 좀 하면 우리 은석학원은 이번에 환경 개선을 위해서 새롭게 기숙사 연세관을 증축을 해가지고 1인실, 2인실을 대폭적으로 확대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수도권을 보낼 것인가 부산 근교를 보낼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아무래도 멀리 보내면 학생에 관한 수시 점검이 좀 어렵겠죠. 집에서 가까운 곳에 보내면서 수시로 학원에서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학부모님들이 점검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은석학원을 보내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자, 그 다음 통학학원이 있습니다. 통학학원의 유형을 보면 여기 이제 통학학원 해놨는데 옆에다 더 추가가 됐어야 되는데 종합통학학원과 그냥 일반적인 독학학원 그리고 종합학원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종합통학학원인데 그 학원 안에 고등학교 3학년 때처럼 정규반 시간표로 짜여져서 전체적인 과목을 다 수강할 수 있는 종합반과 그리고 자기 혼자서 공부하는 독학반과 그리고 부족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융합반이 다 함께 갖추고 있는 종합통학학원 이런 학원이 있는가 하면 요즘 보니까는 동네마다 보습학원들이 재학생들을 가르치는 보습학원들이 그냥 재수생들을 모아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하니까 독학학원을 열어가지고 독서실 형태로 많이 하는 독학학원이 있습니다. 그 요령이 이제 독학학원이고 그 다음에는 또 독학반, 융합반이 없으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처럼 종합학원만 있는 학원들이 있죠.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우리 대동학원은 종합학원과 독학반과 융합반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학재수학원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보습학원들이 독학재수학원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독서실도 있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스터디 카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동네에 있는 독학학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보를 얻는 데 부족하다. 입시 정보를 얻는 데 부족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경쟁심 유발에도 좀 문제가 있다. 동종 집단이 적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독학학원은 가려고 하면은 일단은 아침 7시 50분까지 가서 밤 10시까지 낮에 생활을 다 해야 되는데 식사 문제가 있습니다. 식사 문제가. 일반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독학학원들은 식사를 밖에 나가서 한다거나 그 도시락을 주문해서 식사를 해요.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이제 대동학원 같은 경우에는 구내 식당에서 그런 식사 문제를 다 해결하니까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를 삼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 대동학원 같은 경우에는 정독실을 아주 막 이렇게 스터디 카페 수준 이상으로 꾸며 나왔습니다. 자, 하여튼 학원의 종류와 선택의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선택의 기준은 자기 관리 능력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통합학원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선택을 할 때는 식사 문제라거나 그리고 또 경쟁심 유발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대동학원과 은석학원에서 중간에 잠시 제가 말씀 언급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많은 특장점이 많겠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수 정원제로 1:1 맞춤 관리를 하겠다. 대동학원은 모집 정원이 150명입니다. 150명의 모집 정원에 150개의 로드맵을 갖추어서 관리를 할 것입니다. 은석학원은 모집 정원이 90명입니다. 90명에 90개의 로드맵을 가지고 관리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학생들이 들어오면 그 학생이 전년도 고3 때 왜 대학 입시에 실패했는가, 학생들의 성향, 그 다음에 공부 방법, 그리고 또 지원 성향을 분석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을 뽑아내 가지고, 그래서 그걸 맞추어 가지고, 아, 이 학생은 정시에 올인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정시에 집중. 그 다음에 B 학생, 이 학생은 정시를 하면서 수시에 전년도 학종에 담임의 지도를 못 받았구나. 그럼 이 지도에서 수시로도 이어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C 학생, 아, 이 학생은 그 정시도 올인하지만 논술에 집중을 해서 정시에서 몇몇 과목에 치중을 해서 공부하면 대학을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소수 정원제로 1:1 맞춤 관리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학생들에 관한 생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가 흡연자는 우리 학원에서 받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학생 여러분들께서 이 온라인 설명회를 듣고 있는 학생 여러분들께서 담배를 피운다면 담배를 끊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재수를 할 때 19세, 20세의 나이가 사실은 뭐 가슴에 열정이 치솟는 나이인데, 재수를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이성교제입니다. 그래서 이성교제를 완벽하게 차단을 합니다. 심지어 남녀 간의 대화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원은. 그 다음 세 번째, 올해는 그 EBS 연계율이 50%로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50%에서 순위가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학습 컨텐츠가 중요합니다. 서울 강남권에 있는 학원들이 다 뭐 학습 컨텐츠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대동학원과 은석학원에서는 어떻게 학습 컨텐츠를 구성할 것인가? 서울에 있는 각 학원들이 갖고 있는 학습 컨텐츠를 분석을 해서 우리 학원에 맞는 컨텐츠를 추출을 해서 조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울 D학원 학습 컨텐츠, 아, 이건 우리가 하면 되겠다. 또 서울에 또 C학원의 학습 컨텐츠, 이거는, 아, 요거는 국어는 안 좋지만 수학은 요걸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또 국어 같은 경우는 요즘에 뭐 이가민이, 상상인이, 한순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아, 이달은 이 학습 컨텐츠, 이달은 이 학습 컨텐츠를 조합해서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전국의 많은 출판사라거나 학원들이 갖고 있는 학습 컨텐츠를 분석을 해서 우리에게 맞는 학습 컨텐츠를 조합을 해서 최고의 학습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재수를 할 때는 정시, 그 다음에 재학생은 수시, 이게 일반적인 공식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수시에도 많은 허점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허점 구멍을 찾아내어서 우리는 정시에 올인을 하지만 전년도에 수시에서 실패한 요인을 분석을 해서 수시에도 넣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정시에도 강하지만 수시에도 강한 학원이다. 그 다음 우리 대동학원과 은석학원은 벌써 영남권에서 입시학원으로서 가장 오래된 학원이 되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학원이 되었습니다. 30년 이상의 학원이 되었습니다. 30년 이상 동안 변치 않고 이렇게 재수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실력입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학원과 은석학원에서 정독실을 스터디 카페 수준 이상으로 개선을 해왔었고, 특히 은석학원은 올해 같은 경우에 연세관, 기숙사를 증축을 해서 1인실, 2인실을 대폭 확대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 여러분들 그 온라인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고마운데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습득하셨을 겁니다. 참고하셔가지고 학생들 진로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 2월 6일은 다시 국영수 과목 담당 교과 선생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가르치겠다,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재수성공 온라인 설명회를 마치고 혹여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지금 받아도 됩니까? 예,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지금 받아도 될 것이고 아니면은 그 전화로 051-556-6667 대동학원 051-556-6667 또 아니면은 은석학원 055-345-8101 055-345-8101 이렇게 전화로 주셔도 상세한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화로 질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온라인 설명에 참석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2022학년도 내년 봄에는 정말 자신이 원하는 대학보다 더 높은 대학의 캠퍼스에서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